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합금혼 104번 가오파이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크기가 조금 특이한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거의 정사각형 같은 모양이고요.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블리스터가 2장 들어있는데 액세서리 파츠하고 베이스에 사용되는 파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본체가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가 하나 있고, 그래서 내부에 들어있는 가오 머신들을 꺼내놓은 모습입니다. 왼쪽부터 보면 드릴 가오 2죠. 드릴을 회전시키면 이쪽 방향, 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기믹이죠. 이 앞부분을 잡아도 돌아간다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안쪽을 잡고 돌리는 게 제일 튼튼하게 유지가 됩니다. 조종석 부분도 클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 부분 다이캐스트 파츠로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다이캐스트고 이 측면은 플라스틱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다음 캐터필러가 회전을 하고요. 회전 캐터필러는 하나하나가 전부 별도 부품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밀리터리 탱크 모형에서 별매 그 궤도 파츠 같은 거, 그런 걸 좀 연상케 하는 기믹입니다. 그리고 이 궤도가 이렇게 당겨보면 분리도 가능해요. 용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조립 공정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끼워 놓으면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초합금혼 가오가이가의 드릴 가오. 드릴 가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럴 가오의 드릴이죠. 나선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쪽도 궤도가 전부 가동했었고, 같은 조형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이쪽 드릴 가오 1은 여기에 조명 같은 것도 달려 있고요. 드릴 모양도 다르고 여기에 노란색 삼각형 도색도 있고, 드릴 가오 2는 여기에 인테이크 같은 게 있죠. 드릴 가오 1의 발바닥에 있는 이 원형 몰드, 이건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서 드릴 가오 2는 그 원형 몰드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드릴 가오 2가 이 부분이 거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릴 가오 1은 여기서 한번 쑥 들어간 다음에 나오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인트가 다르더라고요. 조인트 크기가 드릴 가오 2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네식 가오가이가처럼, 제네식 가오가이가는 따로네요. 결합되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구성으로 조립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스텔스 가오 3. 스텔스 가오 3 같은 경우 이 등 쪽에 전개되는 커버가 있습니다. 처음에 손가락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에 몰드도 있고요. 연동되어서 모든 게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3G 마크 부분 도색되어 있고요. 거츠 갤럭시 가드죠. 파이널에서는 아마도. 그 다음 밑바닥이 스텔스 가오 1, 2에 비하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사자갈기가 일단 안 보이니까. 조종석은 없는 형상입니다. 가오가이가의 스텔스 가오 1이죠.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꼬리 부분도 모양이 많이 다르죠.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스텔스 가우 3가 날개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예전에 그 얇은 두께의 날개 스텔스 가우와는 좀 다르게 이쪽 울텍 엔진이 전개 방식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죠. 부분도 색도 되어 있고 스프링으로 가동합니다. 당겨서 올리면 고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너가우 2를 보죠. 라이너가우 2는 로켓이 되어 버렸는데 뒤쪽에 부스터도 보이고 날개도 많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 분리 기믹이 있는데 이건 합체 때 보도록 하고요. 꽤 묵직해요. 그것도 다이캐스트 내부 관절 같은 데 들어있는 게 삽입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너가우 1하고 비교해보면 라이너가우 1은 신칸센 기차였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오가이가로 합체를 해보면 가오가이가의 어깨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볼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텀 가오입니다. 팬텀 가오, 특이하게 생긴 비행체죠. 아랫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랜딩 기어라고 해요. 정확히는 가오파이가 형태에서의 무릎 아머인데요.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바닥에 접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약간 기우뚱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뒤로 좀 처지죠. 그래서 필요한 기믹입니다. 바로 그러면 퓨전 해보죠. 퓨전. 조종석이 일단 열리는 기믹이 있는데요. 잘 열기가 어렵습니다. 손톱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조종석인데 디테일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접겠습니다.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접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작은 날개가 있어요. 또 접어서 안쪽에 수납하고 랜딩 기어도 접어주고 그 다음 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상적인 안착 상태는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에 좁은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고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얹어 놓는 방식이에요. 이게 결합이 깔끔하게 안 되어서 좀 찝찝합니다. 어쨌든 팔을 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로를 접는데 이 클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파손 위험이 좀 있는 클로 같아요. 이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 좀 힘 받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클로를 열어 올린 다음에 전부 같이 움직이면 좀 쉽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다시 클로를 닫아주고 한 번 더 열어서 이렇게 연동되면서 움직이게. 이 바깥쪽만 잡고 이렇게 제끼면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텐션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 커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상완에서 회전합니다. 주먹을 정면을 바라보도록 엄지손가락도 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클로를 펼 때는 이걸 바로 접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앙에 있는 클로를 당겨서 다시 밀어 넣고 한 번 더 당겨서 같이 움직이게 한 다음 할 일이 없어진 중앙 클로는 접습니다. 아직 덜 들어갔죠? 이러면 눌러서 들어가지 않아요. 한 번 더 중앙 클로를 당겨서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다음 이중관절로 이렇게
하고 돌리고. 동체 부분이 지금 접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약간 대각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아머도 약간 대각선으로 만들 수가 있고, 중앙 관절, 여기 있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관절을 클릭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이 안쪽에 회전하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걸 돌린 다음에 커버를 닫듯이 집어넣고, 그 다음 클릭 관절을 한 번 더 꽉 내려서 아래로 다리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설명서에는 이 방향에서 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던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방향으로 하면. 이걸 다리를 내린 다음에 이 클릭 관절을, 여기 이 안쪽이 파손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 부분,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 회전축이 텐션이 잘못 걸리면 구조상 좀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이 안 걸리게, 이 경우에는 밖으로 힘을 주지 말고 안으로 밀면서 클릭 관절을, 이 부분 관절이죠, 이걸 이렇게 꺾은 다음 이렇게 돌리면서 닫으면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였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변형이 됩니다. 이게 설명서 변형이었고, 좀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한 게 제가 해본 결과 이게 더 편하더라는 거고. 그다음 발 부분은 커버를 열고 밑으로 쭉 당긴 다음 여기서 안에 수납된 발을 앞으로 당기고 커버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뒤꿈치입니다. 이 좁은 면적. 이거 전체는 여기 그냥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장갑을 뒤로 밀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발 부분 대주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이게 뒤꿈치, 발 장갑 부분 밀어주고, 클릭이 있어서 고정이 됩니다. 딱 소리 나면서 고정돼요. 그 다음에 리어 스커트 내려놓고, 동체도 내려놓고, 이 부분에 있는 핀을 프론트에 끼워서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허리 가동은 안 되는 거죠. 가동시킬 땐 빼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정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 날개는 하나도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날개가 있는데 전부 한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 커버를 들어 올려서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 걸 접어서 리을자 형태로 만들면서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동체 부분, 그 상단을 보면 콕핏이 달려있는 이 블록 전체가 들려 올라가고, 회전을 하면 여기에 가오파의 얼굴이 달려있죠. 그 상태에서 닫습니다. 이 부분이 말끔하게 딱 맞물리는 게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 어깨 장갑, 가오파이가의 가슴 장갑이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가오파의 어깨 장갑이 되죠. 여기도 이중관절에 볼 조인트까지 들어있는 사양인데 중간 볼 조인트가 좀 크기가 작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동시켜서 어깨도 내리고 다리를 약간 펴주고, 발목도 가동이 약간 돼요, 안쪽으로. 그다음에 팔은 이중관절인데 위쪽 관절은 굉장히 무르게 움직이고요, 아래쪽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쓰면 이 정도 가동됩니다. 짜잔, 가오파가 되었습니다. 가오파는 지금까지 나온 입체물 가오파 중에 가장 멋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도 절묘하게 좋고요, 이 청록색 비슷한 거, 그리고 동체도 회색으로 좀 짙게 깔아 놓아서 굉장히 택티컬해 보이고 멋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오파와 가이가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파 쪽이 쓰러질 뻔했죠. 가오파 쪽이 약간 더 큰 것 같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이 센서 높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 같은데요. 그래도 목 부분 높이를 보면 가오파 쪽이 크네요. 지금은 합체 조인트를 내려놓지 않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합체할 때는 고관절 자체를 앞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기믹이 있어서 이걸 내리면 가이가가 여기까지 비교하면 더 큽니다. 가이가는 이 기믹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비교하면 가이가가 더 작은데 원래 크기로 비교하면 가이가 쪽이 약간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초합금 혼파는 둘 다 얼굴이 멋있네요. 다른 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조금 미묘한 얼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이가 같은 경우에. 가오파는 제품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머리를 분해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황색 눈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음영이 지는 부분이 실제로 장갑이 패여 있어서 음영이 지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게 파여 있으니까 굉장히 입체감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쪽도 부품 자체를 검은색으로 만들었네요. 이런 얼굴이고 여기에 교체용 표정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 외치는 얼굴 표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가동성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 볼 조인트였고 약간 들려 올라가니까 이거 사용하면 조금 더 위를 보게 해줄 수도 있기는 하고 그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옆으로는 회전이 가능한데 어깨 장갑은 볼 조인트로도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동이 되는 편이고 어깨 클릭 관절 좀 텐션이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완 회전하고 팔 부분 아까 이중 관절이라고 보여드렸었고 볼 조인트로 주먹이 가동을 합니다. 주먹은 교체용 프로포션 주먹이 있어요. 손은 손가락, 엄지손가락 볼 조인트고요. 그리고 다른 손가락들 검지가 따로 가동하고 나머지 손가락 3개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가동은 이 아랫부분에서만 커버 파츠를 들어 올렸을 때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간섭이 좀 있으니까 좀 움직이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부분은 앞쪽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쇠 막대 같은 거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기에서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들어 올릴 때 다른 부분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안쪽 관절이 파손될 위험도 있고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 같아요. 리어 스커트가 약간 들려 올라가니까 이걸 들려서 치워놓고 들어서 치워놓는 거죠. 들려서 치운다는 건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 이 관절을 단단하게 다른 부분을 고정한 상태로 힘을 이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올리는 힘까지 줘가면서 가동시켜야 파손 위험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 안쪽에서 회전하는 롤 기믹이 있고요. 무릎 관절 상단부 클릭이 있고 아래쪽도 다이캐스트 관절로 가동 기믹이 있습니다. 발목 부분은 좌우로 이 정도 움직이고 앞꿈치도 가동하고 뒤꿈치도 따로 가동을 하는 변형 축으로 가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동하라고 넣은 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시킬 때 이게 자꾸 앞으로 이동하니까 그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형태에서 가동성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관절을 좀 잡아당기면 좀 변칙적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를 쭉 올릴 수 있잖아요. 모든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는 거죠.
프론트 아머도 열고 약간 기울여주고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소체 로봇들 2대 무릎 앉기가 가능합니다. 가오파 쪽이 더 자연스러운 게 의외죠. 가이가는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로 줄여서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앉아가 되는데, 이쪽은 그건 없는 대신 이렇게 관절 자체를 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도만 잘 잡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점이네요. 모든 가오 머신을 모아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스텔스 가오 3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안착이 안 됩니다. 기울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혼자 좀 기울게 돼요. 베이스를 사용하면 괜찮아지겠죠. 자, 그러면 파이널 퓨전을 해보고 싶지만 새로운 설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고속 비행 형태인지 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별로 하고 싶은 형태가 아니죠. 드릴 가오를 이렇게 열어서요, 여기에 조인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가오파의 팔에 끼워지는 겁니다. 가오가이가 때 가이가와 드릴가오가 합체하던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팔이 돌려진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결합 조인트를 끼우면 됩니다. 결합 조인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네요. 가오파가 넘어가려고 하죠. 그럼 재빨리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 중량 밸런스가 맞춰졌습니다. 가이가로도 해봤습니다. 이 형태죠.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지만 지금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파의 이 어깨 장갑은 가오파이가 형태의 합체 형태로 바꿔주고요. 다음 팔은 전방을 향해야 합니다. 원래는 이걸 이렇게 끼워 놓고 하면 안 되고 따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변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떼었다 끼웠다 하지 않겠죠? 지금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걸 빼고요. 이 빨간색 파츠를 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조인트를 허리에 끼워서 결합을 합니다. 등 부분 장갑을 다시 내리고, 그 다음 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서 가오파 때 썼던 거하고는 또 다른 베이스 연결 축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세로로 베이스 축을 끼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 축은 빼고요. 이 상태로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올리면 드릴 가오가 축 처지니까 드릴 가오를 고정하기 위한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드릴 가오를 고정을 시켜주고요. 끼워주고 뒤쪽도 덜 들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한 화면 구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중에 띄워진 상태가 되었고요. 여기에 스텔스 가오가 이게 다 별도 파츠예요. 이게 이걸 여기에 끼워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여기에 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라이너 가오 2를 베이스에 끼울 때는 이걸 사용했었는데요. 또 다른 조인트가 있어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렇게
돼서 아주 조인트가 많아요. 끼운 다음 스텔스 가우 3의 뒷부분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고속 비행 형태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모드가 다간에서 다간 제트 이후로 오랜만에 나오는 형태죠.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라이너 가오하고 스텔스 가오가 합체하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기술이 더 지금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 조인트가 다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인트 없이 합체 기능이 지원되었었고, 스텔스 가오와 가이가가 합체할 때도 가이가의 어깨 조인트를 꺾어서 스텔스 가오에 그대로 끼웠어요. 이렇게 끼우면 별도의 추가 파츠 없이 결합이 가능했었죠, 옛날에는. 이건 설정상 쓸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남게 되지만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멋있는 고속 비행 형태입니다. 자,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퓨전 팬텀 링 발생 장치, 그게 있어서 여기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원작에선 위아래로 열렸죠. 셔터 방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파의 다리 부분, 다리를 변형할 때 그 팬텀 가오 형태의 다리죠. 거의 그런 형태로 변형을 시키면 되고요. 이런 형태에서 무릎을 약간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이캐스트 여기에 단이 하나 있는데 약간 틈이 보이도록 드릴 가오가 들어가면서 결합이 튼튼하게 되려면 스토퍼가 딱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약간 벌려 놓아야 스토퍼가 정 위치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프론트 아머를 들고 등 부분도 약간 열고 상체를 약간 기울여서 회전시키고 그 다음 다시 결합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수납되어 있는 사이드 아머를 꺼내서 전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살짝 기울이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 드릴 가오를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축이 단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일자가 되도록 펴주면 되고요. 약간 덜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덜 들어가서. 완전히 펴서 직선상에 이 발바닥이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분리하고 조인트를 집어넣고 드릴을 잡고 끝까지 내립니다. 여기에서 한 칸 살짝 올리면 이게 결합 조인트가 체결되는 상태인데요. 팬텀 가오가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히 열어놓고, 그리고 이 부분 측면을 보면 여기에도 결합용 핀이 있어요. 이게 스프링으로 가동을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가오파의 다리를 구멍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측면에 있던 스프링 결합 핀이 체결되도록 위치 관계를 좀 찾아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약간 들려 올라갔어요, 앞쪽이. 그래서 체결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열어놓았던 무릎을 조금 더 여세요. 더 열어서 집어넣으면
가로 방향이 직선이 되면서 안쪽에 스프링 조인트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결합이 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무릎 앞쪽에 있는 조인트를 드릴을 잠가서 체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직선으로 집어넣고, 측면 스프링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끼우면 결합은 되더라도 금방 빠져요. 앞쪽도 잠가서 집어넣었을 때 결합이 튼튼하게 되고요. 그것도 좀 무게 때문에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가오파 측면, 가슴 측면이죠. 이 부분 커버를 열고, 등 부분 커버도 완전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리을자로 접히도록 해주고, 이 상태에서 팔 부분을 약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수평이 되도록 관절 위치를 맞춰줍니다. 주먹도 이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은 정면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눕히는 식으로 해서 간섭이 덜 되도록 치워 놓습니다. 그 다음 등쪽 커버를 닫는데, 여기에 홈이 있죠. 그리고 여기 핀, 결합은 안 되는데 얹혀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너가우 2. 라이너가우 2는 보조 로켓에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 판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분리될 때 약간 튀어나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튀어나가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 부스터도 떼어내야 됩니다. 이것도 떼어내고 반으로 펼쳐주고, 구조상 이 중간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서는 활용되는 그런 기믹은 아니고요. 뭔가 라이너가우가 안쪽에서 걸렸을 때 분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보조 날개를 접고, 이 기수 부분은 약간 가동 기믹이 있는데요. 이건 변형에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섭을 피하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커버를 열어서 팔을 꺼내보는 거죠. 왼팔, 오른팔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왼팔 쪽이 진입되는 기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 방향이 안쪽으로 오도록 했을 때 팔이 가동되는 방향을 보면 이쪽이 왼팔이 맞습니다. 확인만 하고 다시 집어 넣어줍니다. 여기에 라이너가우가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 진입되면서 이걸 눌러주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 때문에 밀려 나오면서 허리가 확장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텐션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빼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로 올리는 힘을 받아서 반대쪽 라이너가우의 기수를 잡고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당기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집어넣어주고,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렇게 꺾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에는 이렇게 생긴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수납되어 있는 팔을 꺼내기가 쉽고요. 상완 측면 장갑이 스프링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납되어 있을 땐 좁혀져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펼쳐지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열어놓았던 커버 닫고요. 그리고 날개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열고 팔 꺼내고 돌려서 위치를 정렬시키면서 이렇게. 자,
자, 바로 이어서 스텔스 가우 3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를 일단 떼어내면 안쪽에 주먹이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살짝 당기면서 펼쳐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래로 잡아내리면 아래쪽 한 칸을 접어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나중에 동체 측면에 붙습니다, 저게.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판 형태를 위로 올리고, 그다음 전체를 위로 잡아 당기고 회전시키고 가오파이가의 멋있는 머리를 확인합니다. 머리가 현재 반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죠. 나중에 되돌릴 때는 이렇게 돌렸을 때 이 홈에 이 뿔 끝부분이 닿고 정수리 가운데가 이 부분에 안착되게 됩니다. 초점이 잘 안 잡히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살짝 올리고 뚜껑을 닫고 밑에 갖다 대면 딱 끼워지면서 고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뚜껑이 닫힙니다. 안 그러면 이게 튀어나와서 안 닫히게 되죠. 되돌리는 변형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합체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먼저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리고, 이 팔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 부분에 대각선으로 된 판이 있죠. 작은 핀처럼 보이는 거. 거기에 팔이 안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 커버 때문에 이걸 들어 올렸을 때 이 부분에 대각선이 있잖아요. 이 대각선이 저기에 있는 대각선하고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합 조인트도 하나 더 있어서 이건 잠그기 위해서 나중에 쓰는 건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대각선 핀에 이 껍데기에 사선이 끼워지도록 밀어서 넣습니다. 이러면 지금 결합이 되었죠.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그렇게 해놓고 원래는 닫혀 있어야 되는 이 커버를 닫으면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커버를, 이건 이 측면에 있는 드릴 가오 끼우던 그 구멍에 끼우는 겁니다. 반대쪽도 닫고, 이러면 고정 자체는 튼튼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조금 무섭지만 이걸 닫으면서 이렇게 쑥 밀어 넣습니다. 근데 팔 덩어리도 있고 간섭이 너무 심해요. 나머를 잠깐 치워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안으로, 지금 들어가던 중에 득쪽 커버가 열렸어요. 이게 열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밀착이 되면서 고정이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팬텀링 발생 장치를 지금 시점에서 닫아주고요. 이건 사실 합체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기믹이죠. 연출용이죠. 재현해준 게 좀 신기한.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구멍에 여기 있는 핀이 닿도록 해서 측면 장갑 덩어리를 닫아주고, 팔은 이렇게 관절을 접은 상태에서 여기에 갖다 대고 팔 덩어리를 밀어 올리면 결합이 된다는 설정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먹도 전개가 되고, 커버는 닫아주고요. 슬라이드 되도록 상태를 만든 다음 여기에 집어넣으면 여기 주먹이 전개가 되고, 팔은 조인트에서 빠져서 자유로워지고, 여기에서 커버가 닫히는. 근데 유격이 좀 벌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론상 된다고 설명서에는 자신 있게 쓰여 있는데요. 이게 벌려놓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치워놓았던 사이드 아머도 다시 원위치로 옮기고, 주먹은 끼워지면서 주먹이 회전하면서 정면으로 나오는 방식이죠. 원작에서도 그런 연출이 있는데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개 기믹이 너무 뻑뻑하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정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슴 장갑 부분 이렇게 내린 다음 밀착시키고, 이게 슬라이드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린 다음 슬라이드 시켜서 밀착시키고, 밀착되는 위치는 여기에 V자 홈이 깎여 있어요. 그리고 가슴 측면에도 푸른색 장갑이 V자죠. 그 모서리에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개시켜 놓았던 스텔스 꼬리 부분을 내리면서 어깨 부분도 결합을 시켜주고, 뒤쪽 머리를 안착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정면을 닫아서 커버를 고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핀이 있죠. 반대쪽도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은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이 되고 끼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머리부터 끼우는 게 편했습니다. 텐션 걸리는 방향이. 일단 왼쪽 머리에 뿔 부분은 잡아서 위로 올리면서 이쪽은 밑으로 내리면서 결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끼워지고, 반대쪽은 뿔을 잡고 하면 좀 부서지기가 딱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그냥 밑에 대놓기만 하고 이 앞쪽 커버 구멍에 핀만 끼워지도록 여기를 올리면서 이쪽은 밀어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면 결합이 됩니다. 자, 끝으로 주먹을 빼고요. G 마크가 있는 주먹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영롱하게 빛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투광 기믹처럼 되어 있지만 이걸 가려도 빛이 잘 나와요. 좀 원리를 알 수 없는 우연히 만들어낸 기믹입니다. 클리어 그린으로 된 커다란 합체용 베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 베이스를 사용해서 본체를 올려놓고 울텍 엔진을 전개시키겠습니다. 이펙트도 들어있고요. 덮어 씌우듯이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걸 끼우는 바람에 엄청나게 날개가 두꺼워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색깔도 클리어 파츠 위에다가 이런 도색을 했는데 클리어로 되어 있는 이 울텍 엔진 그 모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오파이가 파이널 퓨전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명판 같은 경우에는 금색 코팅으로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오파이가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멍은 골디언 해머 손잡이 끼워 넣는 구멍입니다. 저는 골디언 해머가 없습니다. 나중에 재생산하게 되면 반다이 몰에서 저에게 팔아주신다면, 기회를 하사해 주신다면 한번 구입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멋있는 형태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판토무 링그 플러스 브로큰 판토무도 가능합니다. 이 팬텀 링이 스텔스 가오에 결합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슬라이드로 끼우게 되어 있어요. 링 자체는
결합하는 파트 같은 게 없고 단일 부품으로 사출되어 있는 이런 링입니다. 훌라후프처럼 생겼죠. 여기에 클리어 이펙트 지지대를 끼워서 슬라이드 시켜서 팔에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오파이가하고 가오가이가하고 같이 세워 놓아 보았습니다. 크기 비슷하죠? 거의 똑같은 크기 정도로 보이고 포즈에 따라서 약간 높이가 달라지겠지만 가오가이가는요 좀 연식이 되면 발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황변도 많이 왔고요. 물론 설정상으로는 팬텀링을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막 색감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빨간색이 이쪽이 더 어둡게 보이죠? 이쪽은 더 밝은 색이고. 자, 이번에는 더 합체 그레이트 다간 GX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레이트 합체 버전인 다간 GX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크기 차이를 통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크기 같은 경우가 가오가이가랑 다간은 비슷한데 가오파이가는 굉장히 좀 커 보이죠. 이 조형은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굉장히 보기 좋아요. 자, 이번에는 가오파이가의 가동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변형용 머리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좌우로 돌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변형합체 머리인데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위아래로도 가동하고요. 그리고 역시 멋있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좀 큰 편인데 이걸 크게 만들어 주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소머리 같은 게 붙어있는 굉장히 큰 이 머리의 존재감이 조형 전체 멋있게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이요, 이 부분이 합체 때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는 거 이외에 인출되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인출하면 회색 부분 파트가 드러나죠. 여기에서 앞뒤로 이렇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런 기능은 없고 이렇게만 되네요. 그래서 성난 어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합체할 때 한번 올린 거 이걸로 어깨가 다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팔 부분, 어깨 장갑 안쪽에서 어깨 가동하고 상완 돌아가고 하완 부분은 관절이 없습니다. 이게 슈퍼미니프라 같은 것처럼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가동되게 만들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이 부분 가동이 위에서만 하니까 뭔가 조금 어색한 파이팅 포즈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괜찮네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약간 이런 동작이잖아요. 앞으로 팔을 모은다고 하면 이 정도? 가슴 부분에 이 장갑판이 변형 기믹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헬랜드 헤븐을 할 때 팔 모양으로 파여있는 가슴 파츠로 갈아 끼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걸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헬랜드 헤븐 주먹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멋있죠? 따로 가슴 파츠 교환하지 않고도 헬랜드 헤븐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손이 들어있어요. 크기가 그런데 굉장히 큽니다. 이게 불량률을 줄이면서 좀 양산을 하려다 보니까 좀 크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것도 2014년에 만들었던 그 손이거든요. 가오가이가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때 좀 크게 만들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볼 조인트로 팔에 연결하고요. 기본 손도 가동이 되기는 돼서 엄지하고 나머지는 축은 하나지만 뭐 이것도 전부 가동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댓글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셔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모든 손가락이 개별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완곡 프로텍트 쉐이드. 공간 완곡인지 만곡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프로텍트 쉐이드가 가능합니다. 멋있죠? 그리고 항상 이 머리가 커서 멋있어요. 머리 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보면 적당히 볼륨감 있게 큰 건 좋은 것 같아요. 로봇에 있어서. 최근 건담들이 HG 프로포션 보면 머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게 뭐 그것도 그 맛이 있는데 디테일을 살린 머리를 만들려고 하면 좀 꼼꼼하게 만들다 보면 좀 커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크니까 그늘이 생기잖아요. 얼굴 한 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과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선명하게 톤 차이가 나니까 입체감이 느껴지고 멋있습니다. 조형 진짜 잘했어요. 이번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에는 좀 뭉툭했었죠. 각이. 삿대질 포즈도 멋있게 나오죠.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헬랜드 헤븐 직전에 이런 포즈 취해주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허리 관절. 기본적으로는 전방에 있는 이 암호가 걸려서 잘 안 돌아가는데요. 약간 들어 올린 다음에 돌리면 많이 돌아갑니다. 아까 전에도 이 관절을 사용해서 포즈를 잡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아머. 여기 안쪽에서 가동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걸리니까 한쪽을 올리고 다른 쪽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쪽은 지금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까지 올리려면 이 부분 작은 날개에 걸리니까 치워야 올릴 수 있습니다. 아머 중앙에서도 약간 가동되고요. 사이드 아머는 이 상태에서 가동축을 이용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위아래로도 약간 이렇게 가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관절 부분 좀 구조적으로 독특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동축은 기본 고관절 축, 아주 두꺼운 금속 축이 일단 이대로 전방으로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대단히 뻑뻑하니까, 그리고 가동시킬 때는 밀어 올리듯이 해서 힘을 이쪽으로 주면서 가동을 시켜야 파손이 좀 예방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뒤로는 이렇게 가동되고요. 스텔스 가오가 있으니까 많이는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클릭 관절로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지금 이 관절은 다른 관절이죠. 클릭 관절이 있고 팬텀 가오의 변형을 위한 이 안쪽에서 돌아가는 다른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안쪽 축이 조금 약한 편이고 클릭 관절은 튼튼한 편입니다. 최대한 옆으로 펼치면 이 정도 됩니다. 팬텀 가오의 관절을 사용해서 이걸 인출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뺀 다음 가동을 시키면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리를 이렇게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각도로 만든다든지 연출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가오파이가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중에 띄워놓는 것 자체도 좀 회의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는 두 다리로 세워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 팬텀 가우의 관절로 클릭 이동 되고요. 많이는 안 접힙니다. 이게 전부예요. 굉장히 조금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발목 관절이 이 부분에 하나 있고 발이 앞뒤로 앞꿈치가 가동하고, 가동은 이걸로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 부분, 이 드릴 가오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고정 기믹이 좀 느슨한 설계라서 이게 빠지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밑으로 당기면 무릎이 약간 열립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 어느 정도의 유격을 잡아줘요. 원래 있는 기믹인가 봅니다. 이걸 아예 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동하는 기믹 있잖아요. 이게 이 옆에서 잡아주고 반대쪽도 잡아주고 앞에서도 잡아주니까 좀 기믹 자체는 느슨한데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게 딸려 내려오면서 잡아당겨도 밑으로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다른 부분 고관절 같은 건 좀 걱정이 돼도 이건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공중에 띄워놓진 않을 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베이스에 올려놓으실 분들은 좀 더 검증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 가오파이가 프로포션 헤드 그리고 변형용 헤드의 비교입니다. 오른쪽이 변형용 헤드입니다. 앞면부 커버가 변형용이 좀 더 위아래로 길고요. 그리고 프로포션용은 턱 부분, 이 부분이 좀 작아요. 이게 조금 작고 이쪽은 더 크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변형용이 더 박력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코 부분, 거기도 더 길고,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 부분을 가려야 되니까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더 날렵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서 뭐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투광 기믹이, 변형용은 투광 기믹이 있어요. 여기에 뚫려 있고 클리어로 막혀 있어서 이게 센서까지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좀 탁한 상태예요. 이쪽은 빛이 들어오죠. 이쪽은 안 들어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이 눈으로 보기에 달라 보이는데, 이건 뭐 도색을 할 때 뭐 개체 차이가 생긴 건지 사양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프로포션 헤드의 금색이 조금 더 저는 탁하게 보이거든요. 이건 뭐 개체 차이겠죠. 굳이 뭐 도료를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가오파의 목에 이중으로 끼우면 프로포션 헤드를 장착할 수가 있는 거죠. 스텔스 가오에도 볼 조인트를 접속하고 몸체에도 끼워서 이렇게 프로포션 헤드를 장착해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이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그 초합금혼 가오가이가 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졌어요. 머리가 약간 작아진 것만으로, 정확히는 머리가 아니라 턱만 좀 작아진 건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조금 통일감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는 머리 크기가 좀 많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다음으로 가동성이 좀 올라가서 머리를 많이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좋네요. 연출하기도 좋고,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고개를 틀어놓은 각도라든지.
이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멋있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자세히 좀 파고 들어가서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좀 귀여운 포즈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초합금온 가오파이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이 부분이 파여있는 가슴 파츠 써서 헬앤드 헤븐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가동손으로 헬앤드 헤븐 할 때는 손가락을 이 펴고 접는 손을 지그재그로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대충 얹어 놓으면 좀 깍지 낀 거랑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이 일단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엄청나게 멋있고 이 조형만으로도 저는 꽤 만족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최신 초합금 혼스러운 그 만들다가 그냥 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습니다. 실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져본 다음에 수정을 안 하는 것 같은? 건프라도 최근에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설계 데이터 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제품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잘못한 부분 이야기인데요. 가동할 때 이렇게 팔이 꺾인 상태에서 이 상완이 이렇게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원래는 돌아가잖아요. 가오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데 가오파이가는 이게 폭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리면 라이너 가오 이 장갑하고 간섭 생겨서 이 부분에 파손이 생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돌리면 이게 파손이 생기는 거죠. 제가 가동시키다가 이 부분을 생각 못하고 끌고 먹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가오파이가의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